청나라 말기 영국에서는 차가 매우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차가 인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영국은 중국에 은을 내고 차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차를 사려고 내는 돈이 많아지자 영국은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된 꾀를 하나 내게 되었죠. 영국은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먼저 영국은 원래 하던 대로 중국에 은을 주고 차를 사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의 무역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뒤에서는 몰래 인도를 시켜 아편을 팔고 은을 받아오게 했죠. 아편은 양귀비에서 나는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에 마약이 자꾸자꾸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무역이지 이득을 보는 것은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남아도는 면직물을 인도에 팔고 은을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영국이 중국에 찻값으로 낸 은을 인도가 아편을 팔아 회수해 오고 그 은을 다시 영국이 빼앗아 갔지요. 영국은 은을 한 푼도 안 내고 차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나라는 마약 중독자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마약 때문에 사회가 문란해지고 경제가 눈에 띄게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중국이 열어준 광저우의 무역항구에서 마약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영국이 마약을 못 팔게 막으려고 했지요. 청나라 황제는 임칙서를 파견해 아편을 모두 파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청나라와 영국 상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영국과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청나라에서 일어난 이 아편 소동은 영국에까지 전해집니다.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영국 의회에서는 청나라와 전쟁을 벌일지 말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반대파는 영국의 양심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비판했지만 결국 전쟁 찬성파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40년 영국은 중국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청나라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너무 약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힘 기르기를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손쉽게 청나라를 박살내고 중국이 불평등 조약에 서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청나라는 영국과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위기였습니다. 난징 조약에서 영국은 자기들 물건을 더 팔아먹기 위해 항구를 개항시키고 관리들이 독점하고 있던 공행 제도를 없애도록 만들어서 영국이 중국에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덜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섬을 중국에게서 빼앗았죠. 사실 홍콩은 벌써 1년 전부터 영국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뺏어온 것이었죠. 이때부터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년 뒤 1856년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난징 조약을 맺고 나서도 생각만큼 중국에서 이득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더 털어먹을까 궁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영국 해적선 에로호를 검거하던 과정에서 청나라 관리들이 영국 국기를 훼손한 것이었죠. 사실 이것은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에게는 단지 핑곗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에로호 사건으로 일어난 제2차 아편 전쟁에는 프랑스도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청나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청나라는 이번에도 무참히 박살이 났죠. 이 전쟁에서 중국 황실의 정원이었던 원명원도 모조리 파괴됩니다. 청나라는 영국 한 나라도 버거웠는데 프랑스가 가세한 연합군에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회를 엿보던 러시아가 중재를 한다며 전쟁판에 끼어듭니다. 사실 말이 중재지 러시아도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까지 끼어들어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청나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서명을 하게 되었죠. 항구 10개가 더 개항되었고 선교사들이 중국 내에서 마음대로 포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는 러시아가 가져갔고 홍콩 섬 위에 있는 구룡반도도 또 영국이 식민지로 접수해 갔습니다. 이렇게 한때 아시아를 호령했던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열강들에게 물어뜯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청나라는 과거의 영광을 잃고 무너져가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1898년에 영국은 홍콩 위쪽의 신계까지 더 달라고 청나라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신계는 홍콩섬과 구룡반도가 완전히 영국 식민지가 된 것과는 달리 99년 동안만 빌려가기로 했죠. 어찌됐던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가 차례차례 영국 땅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영토가 모두 영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